시작해 볼게요. 원래 이 시험은 원래 유예 때 합격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응시생들이 늘고 이제 수험생이 늘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뭐 경쟁률 3대 1일 때랑 10대 1일 때랑 뭐 하면 오래 공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하죠. 그게 경쟁자가 늘어나서 공부를 오래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합격자 인원은 똑같잖아요. 근데 이제 응시생들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더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많이 합격할 수밖에 없죠. 유예생의 합격률이 낮은 이유는 공부 방법을 잘 못 잡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암기해야 될 거, 이해해야 될 거, 그다음에 이거 포기하고 넘어가야 될 거, 선을 잘 그어야 됩니다. 그래서 2년차 때는 공부하는 방법을 좀 알고 합격을 해야 되고, 그 3년차 넘어갔을 때, 뭐 저도 이제 10년 이렇게 넘게 하다 보니까 이제 3년차부터는 둘 중 하나예요. 사실 떨어지는 이유는 내가 남보다 못 써서가 아니라 실수를 많이 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초 정의금만 알고 있어도 0.5점씩 마이너스가 안 나는 거거든요. 그걸 줄여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3년차 때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제 각 잡고 제대로 암기를 하는 거죠. 정확하게. 이제 단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이제 그런 타입이 오히려 합격할 확률은 더 높아요. 그게 아니면 나는 지식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공부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 논문 찾아보고 실무 사례 찾아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3년차에 합격하는 이유는 2년차에 했어야 될 걸 못했기 때문이고요. 그걸 알고 있으면 합격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그럼 우린 오늘 뭐 배웠어요? 뭐 10% 배웠죠. 10%. 뭔진 모르지만 어찌됐건 기본은 셀러와 바이어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에요. 매도인과 매수인의 기준, 수출자와 수입자라는 단어가 쉽게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일단 송하인과 수하인이라는 단어 중에서 송하인이 휘퍼라는 거. 그리고 참 많이 실수하는 꼭 하고 싶은 거. 피보험자와 그의 대리인. 피보험자, 보험 계약자. 영리법 스타일. 대륙법 스타일. 수험생 스타일은 피보험자, 대리인, 보험계약 3개 다 쓰면 안 된다고. 3개를 다 쓰는 순간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UCP에서 운송서류 용어 쓰라고 했을 때 에어웨이 빌이 아니에요. 항공운송서류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무역 실무가 범위가 많아서 이제 그 상하로 나눠서 보통 강의를 많이 진행을 해요. 아마 대부분은 계약 결제에서 끊고 운송보험도 나눠서 할 거예요. 제가 독특하게 끊거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무역 실무는 둘 중 하나예요. 썰을 풀 수 있는 파트가 있고요. 썰을 풀면 안 되고 정확하게 협약에 있는 걸 써야 되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게 섞이는 순간 끝이야.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요즘 트렌드는 협약 딱 뭘 쓰라고 나오죠. 거기 썰이 들어가는 순간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무역신문 파트가 2개, 이론 파트와 협약 파트가 있죠.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제 수업은 이론과 협약을 섞지 않아요. 이론만 하고 협약만 합니다. 왜냐면 거기서부터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도 협약을 통해 봐야 저런 단어를 쓰는구나를 알고 있는 거지, 이게 이제 막 섞었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계약 물품에 사고가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자, 이 물품을 내가 어디 가서 이제 물건을 팔기로 했어요. 갖고 오다가 사고가 나는 유형은 이 물건이 계약 장소 왔죠. 오늘 나랑 이 휴대폰 거래하기로 했어요. 내가 왔어. 당근에서 나왔어. 그래서 휴대폰 사러 오셨죠? 없네. 맞죠? 가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사람은 갔는데 물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둘 중 하나입니다. 물품이 사라진 거. 아니면 내가 오다가 땅에 이렇게 떨궜는데 화물차가 확 밟고 지나가서 가루가루가 된 거 있죠? 사고의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요, 그냥 뭐 화물차가 이렇게 밟고 가서 가루가루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냥 사라진 거. 내 손에 없는 거죠.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로스라고 합니다. 가루가루가 됐건 사라졌건 본질은 뭐예요? 내 계약 물품을 인도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로스라고 하고요. 무역 실무에서는 로스를 전통적으로 멸실이라고 많이 번역을 합니다.
근데 사실 멸실이라고 하면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죠? 원래 정확한 법표는 뭐였는지 아세요? 분실이에요. 그러니까 분실은 뭐예요? 그 물품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법적으로 표현하려면 이제 로스를 분실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긴 한데 무역실무에서는 분실이라는 말 잘 안 써요. 멸실. 그러니까 이걸 섞어 씁니다. 그래서 몬트리올 협약은 로스를 분실이라고 번역하고요. 이거 법 표현이야 다. 대부분은 바르셀바바 이래서 안 돼 얘는. 난 그 하수인 할 때부터 알아봤어. 망실을 구려. 그래서 멸실 아니면 분실이지요. 그래서 어떤 법 같은 거 보면요. 분실이라는 말이 나오면 아 저거 로스구나. 그러면 몬트리올 협약은 로스를 전통적으로 분실이라고 번역하고요. 그리고 분실이라고 번역하는 교수님도 맞아요. 로스는 그 물건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로스가 분실이라고 했을 때 감이 딱 잘 와요. 내가 나한테 계약 물품을 인도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근데 멸실이라고 하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맞죠? 그래서 로스를 분실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지만 이제 멸실이라고 많이 번역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계약 물품이 도착하긴 했어. 그런데 약간 오다가 떨궈가지고 액정에 스크래치가 났어. 우린 그걸 뭐라고 하죠? 데미지.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건 데미지입니다. 로스는 애초에 사라진 거.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건 데미지. 데미지를 보통 뭐라고 번역합니까? 이 바르샤바하고는 좀 빼요. 얘는 로스 데미지를 망실 손괴라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너무 옛날 스타일이고 보통 손상이라고 많이 번역합니다. 혹은 훼손이라고 많이 번역을 해요. 그래서 사고의 유형은 로스 오아 데미지거든요. 완전히 계약 물품이 존재하지 않게 된 로스. 수리하면 쓸 수 있는 데미지. 보험으로 치면 뭐예요? 전손 분손이에요, 그냥. 자, 이것을 뭐라고 번역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전통적으로 멸실 또는 손상이라는 표현을 가장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스라는 말을 쓸 때는요. 사실 이제 분실도 요즘은 잘 안 쓰고 멸실이라고 쓰는 게 맞고요. 하지만 여기 훼손과 손상은 많이 섞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멸실 또는 훼손 또는 멸실 또는 손상이라는 말을 섞어서 들었을 거예요. 로스와 데미지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 상법, 자, 이것 좀 알고 계세요? 우리나라가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사실 문제점이 아니고 특징이라고 말하는 게 많은데 우리나라는 그 삼면이 바다고 그 위에가 막혀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운송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은요, 운송법을 별도로 두고 있어요. 해상 운송법을 별도로 두고 있고 보험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별도 운송법이 있어요? 보험법 있어요? 없죠? 뭐가 있어요? 상법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그 CIS지요. CIS 때 파트 1, 2, 3, 4인 건 아시죠? 파트 1을 뭐라고 해요? 1부? 파트 2부? 보통 부라고 많이 배웠죠? 파트 1, 그 법을 컨트롤할 때 보통 부라고 많이 나누거든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부 대신 편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법에 해상편이요. 그 다음에 그냥 해상 파트. 그 다음에 항공 파트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별도로 독립된 운송법을 두지 않고 상법에 다 쳐넣었어요. 그다음 보험 파트 해가지고. 그러니까 상법이 너무 커졌어. 그러니까 상법 안에 다 있어. 그러니까 상법 해상편이라는 게 참고로 우리나라 상법 해상편은요 헤이그 비스비 규칙 그대로 번역해서 가져다 놨고요. 우리나라 상법 항공편은요 몬트리올 협약 그대로 번역해서 가져다 놨습니다. 그래서 상법 해상편에서는 멸실훼손, 항공편에서도 멸실훼손. 하지만 몬트리올 협약 정식 국문본에서는 발효됐으니까 정식 국문본이 있겠죠. 분실 손상. CISG에서는 정식 국문본 멸실훼손. 인코텀즈가 제로고 인코텀즈가 10년 단위로 개정이 되는데 10년 단위로 번역자가 바뀌거든요. 인코텀즈 2010때는 로스 데미지를 멸실 손상이라고 하다가 2020에서는 멸실훼손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섞어서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머릿속에 내가 멸실 손상이라는 표현이 좋은지 멸실 또는 훼손이라는 표현이 좋은지 분실은 잘 안 쓰게 될 거고 사실. 그는 기준을 정해야 돼. 안 그러면 이 개념을 모르니까 훼손과 손상이 다른 건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저는 뭐가 됐건 다 멸실 손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난 이 DAP도 제로